아유, 안녕하세요. 대표님, 네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몇 주간 출근도 안 하시고.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제가 병원도 막 이렇게 전전하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.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아파서 회사도 잘 못 나오고 거의 한 달 넘었죠. 분명히 나온 거예요. 석연찮긴 한데 일단은 나오긴 나왔어요. 왜 시끄러우니까 또 들어가서 얘기 아, 네네네. 들어가시죠, 일단. 많이 야이셨어요. 살이 좀 빠졌죠. 지금 한 키로 유지 중인데 정상 체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는 뺄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뭐 야였다는 게 아파서 빠진 건 아니고 자의적으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살이 좀 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어요. 한 달 동안 지금 출근도 못 하시고 대체 네.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?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증상으로 운전 중에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리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. 옆에 와이프도 타고 있었고 저는 기절한지도 몰랐어요. 사고가 다 나고 어떻게 했겠냐면 누가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난리를 치길래 일어났는데 그게 누가 막 몸을 흔든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몸이 흔들렸던 거였어요, 차 안에서.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대낮인데 깜깜한 거예요. 나중에 알았는데 에어백이 이렇게 다 터지고 보네트에서 연기가 나니까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눈 뜨고 딱 보자마자 바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상황 파악이 안 돼요. 사고가 진짜 희한하게 났거든요. 어떻게 사고가 난 거지? 내가 사고가 난 건 맞는 것 같은데 반대쪽 차선에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상황이 아예 인지가 안 되고 와이프는 또 막 울고 있고 근데 일단 몸에 아프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. 둘 다 차 앞쪽이 찌그러져 있었거든요. 그 사람은 내리자마자 갈비뼈를 잡고 바닥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막 저한테 졸음운전 하셨어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.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구급차랑 경찰 와서 막 진술을 하는데 다 검사했거든요. 음주 불구 어떤 상황이냐 모르겠다. 블랙박스 가져가겠다. 가져와서 확인 좀 해줘라. 왜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. 저는 이제 구급차를 탔어요. 그리고 거기 병원에서는 그때 MRI 빼고는 검사 다 한 것 같아요. MRI는 또 뭐 폐쇄공포증이 있는지 일단 못 찍었고 그때. 그리고 몸이 일단은 아픈 데가 없다고는 표현을 했지만 추후에 후유증 같은 게 또 생긴 것 같아요. 결국엔 블랙박스를 받아서 봤더니 제가 와이프 얘기도 들어보고 물을 마시고 갑자기 캑캑 하더니 몸이 축 늘어지더래요. 자동으로 몸이 늘어지면서 손이 이렇게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하고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한 3, 4개 정도 있었던 거 다 박고 다 날아가면서 그리고 반대쪽 도로 연석을 박아요. 도로 연석을 박기 전에 스타렉스가 저를 이렇게 피해가요. 엄청 빠른 속도로. 그리고 도로 연석을 딱 이렇게 박는데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. 그 연석을 박고 차가 돌아요 이렇게. 마주 오는 레이랑 박은 거였어요. 저는 이제 와이프가 저를 잡아 끌고 막 이렇게 했던 옷이 여기가 다 늘어져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토했어요. 사고가 난 직후에 여기에 토가 다 묻어 있었어요. 흰 옷에. 여기는 다 잡아 당겨가지고 막 이런 손자국이 있고 이 사람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겠구나. 근데 제가 생긴 트라우마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 증상이 안 좋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아예 운전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. 또 그럴까 봐. 모든 게 다 겹쳐서 지금 그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때 병원에서 병명은 안 나왔죠. 네,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죠.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을 처음에 가잖아요. 거기서 검사들을 다 해요. 이게 기절을 했으니까 머리의 문제냐 심장의 문제냐 둘 중 하나라는 거죠. 큰 병원에서. 그래서 신경외과 갔더니 머리 아프세요?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박으면서 먹는 것 같아요. 간단한 뇌진탕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신경외과 소견이었고 그 다음에 신경과를 소개시켜줬어요. MRI를 하고 속을 보는 건 또 신경과라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서 심장검사를 그 사이에 해라. 그때 사고가 3월 9일에 났거든요. 심장의 마지막 검사가 5월 16일인가 그래요. 그럼 벌써 심장검사 2개월 했잖아요. 이렇게 세웠다 눕혔다 하면서 기절을 하는지 보는 그 검사 빼고는 다 했어요. 그 검사는 무서워서 못했어요. 기절할까봐.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벌써. 무서워서 못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. 네, 2가지죠. MRI랑 기립성 무슨 검사요. 네. 나머지 운동성 검사, 여기 초음파, 심전도 검사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없이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. 이 정도면 내도 문제 없겠지 하고 전 복귀했죠. 일상으로 복귀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8월 한 중순쯤에 차를 타는데 그때 화요일이었어요. 근데 월요일에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었고 네. 토요일, 일요일을 밤을 좀 새다시피 했어요. 이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. 발표 자료에다가 발표를 또 해야 되고 발표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피곤했죠. 월요일 밤에 살짝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.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소름이 쫙 돋는 증상이 있었어요. 밤에 집에 오는데 도들락 말락 운전하고 있는데 그때는 오늘 피곤하긴 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정말 대수롭지 않게. 그리고 화요일에 좀 늦게까지 자야겠다. 점심 때까지 자고 점심 먹고 출근하려고 그때 와이프도 일이 있어서 저랑 같이 이제 차를 탈 일이 있었어요. 차 타자마자 어제 밤에 돋았던 그 소름 증상이 마른 하늘에 번개 딱 치고 번개 소리가 들리잖아요. 뭐처럼 쫙 한번 뒤통수 돋은 거예요. 차에 타서 운전석에 앉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선 우리 동네 한 바퀴만 걷자
하고서 15분, 20분 걸었어요. 그리고 딱 타이 찼는데 괜찮은 거예요. 운전을 하고 한 5분 나갔나? 또 한 번 쫙 오는 거예요. 이거 회복이 안 됐다.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. 집에 가서 좀 더 쉬어야겠다. 오늘 아예 그냥 재택을 할까?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. 그러면서 집에 가는 내비를 찍었는데 이미 동부간선도로 탄 거예요. 25분? 28분이에요. 방금 5분 왔는데 억울하기도 한데 어쩌겠어. 하고선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데 한 5분 있으니까 여기 옆 통수에 소름이 쫙 귀 위로 이상하네 하고서 여기 한번 왔다 여기 한번 왔다 하다가 한 15분 있으니까 여기 앞쪽에 눈 위쪽으로 또 소름이 빡 돋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나 지금 이상하다. 이게 소름이 이렇게 뭐 무서워서 소름 돋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름이 돋고 한 20분 지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여차저차 집으로 와요. 집으로 와서 좀 자야 될 것 같아 하고 방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빡 하고 소름이 터진 거죠. 소름 돋을 때 보면 머리털도 쭈뼛쭈뼛하고 등부터 소름 돋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증상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소름이 돋았다가 이 꺼져야 되는데 머리털이 그 번개맨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엄청 예민해지는 거죠. 한번 소름이 쫙 돋는 그 순간에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. 처음으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. 돌연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. 이걸 느끼고 119에 전화를 해요. 제가 제 손으로 전화해서 나 지금 머리가 이상하다. 이러다 죽을 것 같다.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상태가 어떠세요? 다 말을 한 거예요. 지금 말한 것처럼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?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찮아진 거예요. 갑자기 제가 병원 가볼게요 하고서 전화 끊고 부모님이 근처에 살아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.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.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. 통증은 없었어요. 없었는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. 그리고 나서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물어보죠. 왜 그러냐. 그 와중에 갑자기 또 오니까 와이프한테 119 불러달라고. 부모님한테도 나 말 못할 것 같아. 전화 끊고 눈 감고 있었어요. 그 와중에 이제 GPT 막 괴롭혀요. 나 지금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왜 이럴까? 왼쪽으로 누워야 돼?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? 그냥 그런 걸 물어봐요. 오른쪽으로 누우래. 아 알려주네. 이제 와이프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놔요. 나 지금 증상이 어떻고 내가 만약에 기절을 해서 의식을 잃으면 뭐 혀 말려 들어가면 혀도 잡아 빼고 숨 안 쉬는지 이거 해보고 만약에 숨 안 쉬면 CPR 할 준비하고 119 불렀으니까 오면 나한테 말해줘라 하고서 누워있는데 진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119가 내려올 수 있냐고 응급대원들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면 너무 느릴 것 같은 거예요. 젖 먹던 힘을 짜서 내려갔어요. 근데 제가 걸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은 거죠. 그러면서 병원을 막 수소문을 하는 거죠. 빨리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. 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하는데 이게 전화를 무조건 해보고 가야 된다. 여기에서 이제 심박수랑 이런 거 다 재요. 혈압 막 170 뭐 이러고 80 이러고 심박수도 막 요즘에 러닝하면 존2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존1부터 이미 존5까지 가 있어요 저는. 근데 심장박동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정도였구나. 구급대원들이 이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. 삼육대학 병원 있는데 여기는 진료만 되고 입원은 안 된다. 제가 이제 물어봤죠. 그럼 진료해서 병 있으면 어떡해요? 다른 병원 가야 된다. 또 이제 거기서 공포에 절여져요.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. 일단 알겠으니까 가주세요. 근데 여기 근처에 한양대 병원도 있고 고려대 병원도 큰 병원 많은데 거기 가면 안 돼요 하니까 절차가 안 된다. 여기부터 들렸다가 가야 된다 해서 오케이. 누워서 가는 것도 무서워. 나 앉아서 갈 수 있어요? 밖을 보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. 안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. 내 나름대로. 그래서 앉아서 가는데 또 불편해요.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계속 뭔가를 안정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이제 병원까지 도착을 해요. 병원 도착해서 뇌 CT, 소변검사, 폐검사, 복부 엑스레이 다 찍고 수액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응급의사분 오셔서 CT상에서도 문제 없고 엑스레이도 문제 없고 폐검사, 소변검사도 응급적인 상황은 아니다.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.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.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문제가 없어요? 하니까 오히려 이게 좋은 거다. 만약에 여기서 병명이 나왔으면 환자분 정말 심각할 수도 있는 건데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다른 병원 또 다니시면서 병을 좀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집에 돌아와요. 모든 일정 잠시 보류하고 응급실 왔습니다. 막 안 좋습니다 했을 때가 그때는 이제 아예 진짜 응급실 갔을 때 검사하기 전 검사는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계속 그 모니터에 저의 혈압이랑 이런 걸 측정하고 있었거든요. 심박수는 한 70, 80까지 안정화가 되고 혈압은 한 110, 120 이렇게 안정화가 되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자요. 자는데 잠을 잘 못 자요.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. 만병의 근원인 수면 이슈. 수면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 수면이 처음에는 잠이 안 오네? 이게 아니에요. 저도 그날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뭘 보고 있었냐면 제가 원래 그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었나 봐요. 조금 불편한 걸 가지고 여기가 왜 불편한지 유튜브, GPT, 뭐 구글, 네이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가 안 좋은 게 위암이 될 수도 있네? 이런 끝에 끝까지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. 심신미약 상태가 돼가지고 거의 병아리
쥐처럼 건드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.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건가?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영적으로는 약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약간 그런 네, 그쵸. 해소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. 뭐 신경과 관련해서 뭐 머리 문제, 뭐 뇌졸중이라던가 심장 문제 없다고 이미 3월달에 했는데 여기 아프면 위, 등이 조금 결리는 것 같네. 뭐 췌장암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달해버리는 거예요. 저 혼자. 신경과에서도 원래 이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뭐 감각이 둔해져야 되는데 지금 저는 불면증이 올 정도로 감각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잡아라. 목이 문제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를 좀 도와주는 그런 약이나 아니면 근육이완제 그런 식으로 좀 주고 내과적으로는 뭐 살이 쪘으니까 당 수치 높고 간 수치 높고 콜레스테롤 높다. 다음 검사해보자.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생활 습관은 밥 먹으면 운동, 밥 먹으면 운동 반복하는 거예요. 그 기간 동안. 왜냐면은 그 영상에서 그 극단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.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중요하다. 원래는 3월 달에 뭐 금연하고 뭐 탄산급고 이렇게 했던 걸 이제는 뭐 빵, 떡면, 밀가루 이런 것도 이제 다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살이 좀 빠진 거 같아요. 그러면서 9월 1일이었어요.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출근해야지 했는데 그때도 조금 이제 쉴 거 다 쉬고 늦게 출근했어요. 근데 저희 빌라에 동 대표님이 저한테 뭐 좀 여쭤보겠다고 잠깐 집에 와달라 해서 그쪽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. 여기가 아픈 건 뭐지? 근데 이거 위가 아픈 그런 느낌이 아닌데 말을 하는데 제가 어지러워요.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을 듣는데도 어지러워.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저 출근해야 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마음을 안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요. 회사 안 가고 집으로 들어와요. 이제 물 한 컵 마시고 진정이 됐나? 안 됐나? 시간은 흘러가니까 빨리 회사로 가야겠다 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죠. 가서 아프자 했는데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는 이 길에서도 해소가 안 돼요.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도 해소가 안 돼요. 지하철을 탔는데 모든 게 불편해요. 이 불편하다는 단어 외에 뭘 설명할 수가 없는데 뭐가 불편하냐,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5호선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앉았더니 양옆에 부딪히잖아요. 평소라면 신경 안 쓸 것도 너무 부딪히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예민해졌어요. 막 모든 게 다 종합되면서 가슴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. 이상한데 이러다가 여기 못 있겠었어요. 그래서 지하철을 내려요. 중간에 내렸다가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 보내고 다시 타요. 한정거장 가는데 방금 느꼈던 이 감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지하철이 문이 닫히자마자 이젠 무서워요. 아까는 불편했으면 이제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뭔가를 상상하진 않았거든요. 지하철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죠? 아니 뭐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상하게. 한 또 두 정거장 가고 또 내려요. 그리고 이제는 미쳐가지고 개찰구 앞까지 나갔다 와요. 영번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. 바람을 쐬야 될 것 같다. 알겠다 하고 문 열어주고 밖에 나가요. 진정이 안 돼. 또 다시 들어와요. 지하철 타고 30분만 가면 될 거리를 진짜 1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. 결국에는 왔어요. 마포까지 와가지고 이제 걸어요. 원래 같으면 버스 타요. 거기서 이 지하철역을 나올 때부터 모든 게 다 이제 불편하죠. 내 앞에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사람, 신호등 기다리면서 내 앞을 막은 사람 뭐 다 불편해. 그래서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요.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골목이 좁은데 차가 오는데 이게 또 엄청 불편한 거예요. 마음이. 그러면서 어떻게 해도 해소가 안 돼요. 저쪽으로 올라가면 그 나무도 있고 하니까 심호흡을 하면서 올라가 보자. 해소가 안 돼요. 그래서 와이프랑 전화도 중간중간 했거든요. 내가 상태가 이렇다. 그러면서 신경정신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일을 그때도 3주 정도 쉬었던 기간이 기니까 친구가 잠깐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. 제가 해야 될 일들을. 친구가 마침 편의점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사무실까지 거의 걸어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야, 나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야, 너 상태가 안 좋아 지금. 그래서 제가 뭔가 질려 있는 거죠. 뭐에 질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해요. 나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아. 정신과에 전화를 해요. 근데 저는 몰랐어요.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초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문답도 이거 써야 되고 되게 많더라고요. 되는 병원이 없어요. 당일 예약에. 그리고 이미 시간은 한 5시 반. 지하철에 시간이 너무 오래 보낸 거예요. 그래서 되는 병원 2군데 했는데 한 군데를 골라서 택시를 타고 한 6시 10분쯤에 도착해요. 그분이 이제 조금 늦게 퇴근하셔도 되니까 오긴 와라. 이제 약이라도 일단 먹어봐라. 뭐 얘기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제가 또 이 친구가 제 상태를 아는 게 또 마음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상담하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공황장애 증상 같다고 이제 진단을 해주고 나서 제가 막 뭐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때를 써서 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하고 일단 약 먹어보고 다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냥 알겠다 했는데 좀 안정이 된 거죠.
약도 안 먹었어요 아직.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. 무슨 필요시약이 따로 있다는 걸. 정말 이런 증상이 올 때 한 번 더 먹어라.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죠. 밥 먹고 운동하, 밥 먹고 운동하. 운동하는. 그 불면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. 2-3시에 잠을 자면 출근해야 되니까 7시, 8시 일어나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내 생활 패턴이 안 좋으니까 8시, 9시부터 불을 다 꺼요. 제 시야보다 낮은 조명만 켜놔요. 그리고 그때부터 핸드폰을 안 해요. 우쿨렐레 치고 수도쿠 투두리스트 적고 패턴을 좀 고쳐요. 그 와중에 이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. 그것 또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해결해야지. 잠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 패턴을 다시 반복을 해요. 이제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진짜 병 걸린 사람처럼 식단도 다 바꿨죠. 채식이건 육식이건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. 이제 그 생활을 반복을 하면서 수면의 패턴이 잡히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, 점점. 그러니까 회사를 그러면서 안 나왔죠. 엄청난 용기였어요. 직원들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활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.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정말 많은 공을 들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했어요. 저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도 인원이 없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자, 이런 식으로 포기한 것도 몇 개 있고, 만약에 제가 회사원이었으면 그만뒀을 거예요. 못 견디니까. 근데 어깨가 너무 무겁고 뭐 그런 부담감이 당연히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뭐 해결해야 될 건 진짜 너무 많고 직원들도 있고.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기를 낸 거죠.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거는 이제 삶을 되찾는 거에 대한 건 포함이고, 저를 컨트롤하는 거죠. 일정이 급박해서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밤을 새워가면서 못하는 거예요. 제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. 피곤할 때 운전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곤한 몸을 만들지 않는 것.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된 거예요. 되게 짧아요, 사실. 그리고 밥 먹고 운동하면 시간이 없어요. 밥도 목 위에서 소화시키려고 100번 이상 씹어요. 밥 먹는 시간도 길고 운동도 저만의 루틴이 또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. 네,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엄청 해결되진 않았어요. 왜냐면 결국 응급실에 갔던 건 정말 뭔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, 그리고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듣고서는 마음이 편했었죠. 진단명이 나왔으니까. 저는 그때 그 진시황이 불러쫓아낸 거 있잖아요. 뭔가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, 그런 것보다 뭔가 이제 자꾸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, 네, 그런 마음들.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나은 삶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거네요. 결국에는 응급실 간 게 원인은 모르고 아직까지. 또 이제 뇌 검사도 진짜 한 번은 해봐야겠다. 수면 MRI 이런 게 있긴 있어서. 지금도 막 조금 어디가 아프면 일부러 GPT나 그런 유튜브를 괴롭히지 않을 뿐이지 걱정은 돼요. 그런 부분에서 초기의 상태보다는 업무에 어느 정도 복귀할 정도는 됐으니까 네.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다행인데요. 그 대표님 한 달 쉬시는 만큼 유튜브 네. 오래 쉬었잖아요. 오래 썼죠. 네. 앞으로 또 재밌는 콘텐츠 보여줄 의향이 있으신지. 조금 저도 내심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컴퓨터 역사 1편 애니악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었어요. 진실을 전해야 하고 역사는 거짓이 없으니까. 막상 하고 나니까 틀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다음 걸 하면 되겠다. 오,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걸 못 해버렸으니까 아쉬움도 있었고. 저희 컴퓨터 관련된 것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럼요. 할 게 많거든요, 사실. 컴퓨터 역사 2편도 있고 견적도 같이 내고. 네네, 좋습니다. 이제 이런 카톡 저도 놀랐어요. 이런 얘기를 저를 아는, 그리고 저와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처음에는 나의 상태를 알려야겠다. 왜냐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해소하는 게 있었어요.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대표들이잖아요. 거의 대부분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. 궁합감이 네.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대표님 좀 약간 네. 많은 걸 내려놓으려고 한다.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. 그런 거를 정말 용기 내서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생기는 거죠. 안 해.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저만의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.